시작하자. 얘들아, 그리고 아까 토요일 오전에 오기로 한 애들 제외하고도 좀 덜 돼 있으면 토요일 오전에 와야겠지? 오. 근데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근데 토요일 오전 말고 평일 오전에 와주면, 다른 요일 오전에 오면은 더 좋겠지? 왜냐면 그날은 너무 힘드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수빈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 내일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든 거야. 해봐. 제가 내일은 바빠. 그런 식으로. 내가 이따 다시 물어볼게. 수빈 혹시 학원 주 5일째로 알고 있는 게 맞지? 아니. 맞아요. 아니 내가 원래 방학 때는 주 5일째 운영을 많이 해가지고. 아니 쟤도 스케줄 엄청 빡빡한데. 매일매일 뭐가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이거 일본 놀이 추천해요. 뭐지 뭐 너희는 좀 알아? 아니 마지막 그 아에서 개빡쳐. 그린 애플을 싸스기 왔나? 미스터 그린 애플. 미테스야 미테스. 왜? 정정하는 게 애니메이션 좀 보고 일본 노래 좀 좋아하는 게 어때서? 그냥 취향 차이지. 얘들아, 오늘 방정식 잘 들어. 근데 아직 안 졸았는데 이때 졸면 안 돼.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원을 어디로 끌어온 거야? 좌표평면으로 끌어온 거지. 이제 그걸 원의 방정식을 이제 정의를 할 때 그 원의 정의를 사용할 건데, 원의 정의가 어떻게 돼? 원의 정의. 중점이 중심이랑 모든 그 점에 그치. 한 무슨 점? 한 점점으로부터 점점으로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인 거지. 이게 원의 정의지. 그때 이 한 점점을 뭐라고 불러?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이 원의 중심을 좌표평면으로 옮겨왔으니까 내가 A, B 라고 하고,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부르니? 반지름이라고 부르지? 그럼 얘를 스몰 r.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 위에 임의한 점을 x, y라고 두면 얘네들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겠지? 네. 됐어? 그리고 얘를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c는 0. 이런 꼴로 정리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를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 얘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야. 됐어? 근데 표준형은 뭐였어? 그 도형의 특징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표준형이었지. 그러니까 얘는 보자마자 뭘 알 수 있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지. 근데 얘는 이렇게 생긴 애는 보자마자 원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원인지 의심 정도는 할 수 있지. 그치? 원인지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얘가 정확하게 원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 이렇게 고쳐봤을 때 우변이 0보다 커야 되지. 우변이 음수가 나오면 걔는 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얘는 그것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표준형, 일반형은 크게 구별을 안 해도 되지만 뭐 어찌됐든 됐어? 그래서 이제 너희한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거야 결국?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A, B, C를 채우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내가 직접 조건이랑 간접 조건으로 나눠놨거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야. 예를 들면 2,1과 원의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 이러한 원의 방정식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3의 제곱. 이렇게 작성하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럼 그 다음 건 뭐야?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예를 들면 2,1과 4,3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라는 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고, 여기가 지금 2,1이고 여기가 4,3이고 얘네가 뭐가 된다는 거야? 지름이 된다는 거고, 그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 구하라는 거지. 그럼 원의 중심 구할 수 있나? 못 구하면 돼 얘네들이.
그렇지.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 거의 중과 중 사이에 그래, 종과 종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구하면 끝이지? 그럼 얘도 구하는 게 문제가 없어. 그다음 세 번째, 원 위의 세점. 방정식으로. 봐봐. 여기가 뭐 2,1이 주어져 있고 4,3이 주어져 있고 5,2가 주어져 있다라고 쳐봐. 그럼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연립방정식에서 ABC를. 그치? 연립방정식 풀어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할 수도 있어. 첫 번째, 일반형의 대입. 일반형의 대입. 두 번째, 결국 이제 우리가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원 위에 세 점이 있다라는 건 원의 뭘 찾아야 돼? 외심을 찾아야 되지. 외심 어떻게 찾아? 외심 찾는 첫 번째 방법.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쓸 거 없어. 그 책 잘 뒤져보면 어딘가에 내가 써놨어. 여기서는 안 써놨지만 외심의 정의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잖아. 한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우리가 세 점이 있으니까 수직이등분선 몇 개 구할 수 있어? 2개 구할 수 있지? 3개 구할 수 있지만 2개만 해도 교점 나오면 걔가 그냥 그거잖아. 됐어? 그다음 세 번째 뭐 할 수 있어? PA는 PB는 PC. 됐어? 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편하다고 했어? 두 번째. PAPB 세 번째. PC. 세 번째. PAPC 세 번째.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일반형의 세 번째. PAB 제일 쉬워요. 이 셋 중에 편한 거 하나도 없다 그랬어? 다 어려워요. 이 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다 하기 싫어. 그나마 대입이 좀 낫지 않아요? 낫지 않아. 난 다 하기 싫다고. 그래서 뭐 확인해보자 그랬어. 방금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수영도. 수직인 거 확인을 해보자고. 얘네가 혹시나 수직인 관계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외심 찾는 게 수월해 안 수월해? 빗변의 중점이 그러니까 빗변의 중점이 그럼 외심. 그래. 그러니까 수직인 걸 차라리 먼저 찾고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취향 따라 너희가 잘 해주면 되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얘가 제일 편해. 이 중에서는 그나마 얘가 나아. 일반형에 대입하는 경우는 언제야? 0이 들어간 게 하나라도 있을 때, 4,0 이런 게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세 점을 저기다 대입하려는 건 불법이야. 야, 너희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교과 과정에 없어. 그냥 문제집에서 시키는 거지. 그래서 어찌됐든 3개짜리가 나오면 얘로 구하는 게 맞고 얘가 그나마 제일 편하긴 한데 웬만하면 다 하기 싫으니까 수직인 걸 찾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 됐어? 네. 그 다음 X축, Y축의 동시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은 뭐가 필요해? 미지수를 줄이는 게 필요해.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X축에 이렇게 접해. 그럼 일단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원은 반지름이 R이고 중심이 A, B다라고 설정을 하지. 그럼 이제 미지수 줄일 수 있어. 어떻게 B를 줄일 R로 수 있어? 바꿔요. 그치? R을 B로 바꾸면 되지. 근데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만 조심하면 돼. 몇 사분면인지 확인을 해서. 3면. 됐어?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이니까 B는 R이라고 한 거고. 근데 얘 말고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얘는 조금 달라. 얘도 이제 그림 그려서 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외워. 얘의 중심은 항상 어디 있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얘의 중심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어. 이거는 내가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납득이 가지. 네. 됐어? 그래서 얘랑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그 원의 중심이 Y는 X제곱 더하기 3 위에 있대. 그럼 그 원의 중심을 A, A제곱 더하기 3이라고 줄 거야? 아니요. 나쁘지 않아.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얘를 어디다 대입할 수 있어야 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야 돼. 즉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말 안 해도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는데 여기 위에 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뭐 해서 구하자고? 연립해서 구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까지도 알고 있으면 돼.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한테 대놓고 원이라고 주는 경우는 뭐랑 못 찾으면 돼. 중심이랑 반지름 찾으려고 애쓰면 돼. 됐어? 중심이랑 반지름 찾으려고 애쓰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거 간접 조건 이건 뭐냐면 너희가 P를 X, Y라고 두고 자취를 직접 구해야 돼. 오케이?
자취를 직접 구해야 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얘는 대놓고 원이라고 줬어. 근데 원이라고 안 줘.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면 무슨 소리냐면 정점 A와 동점 P에 대하여 정점이 뭐야? 고정되어 있는 점. 그치, 멈춰져 있는 점, 고정되어 있는 점. 동점은 움직이는 점. 이게 오늘 왜 이래? 야 이거 유리 아니지? 한자만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너 유리 아니지? 맞아요. 그러니까 한 점이 멈춰져 있어. 원의 정의랑 똑같아. 원의 정의는 뭐였어? 자취의 방법. 그치, 한 점이 이렇게 원의 중심이 고정이 되어 있고 다른 한 점이 움직여서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일정한 거리를 이루면 원이 됐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점 A와 동점 P에 대하여 AP의 길이가 일정하대. 예를 들면 여기가 2,1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동점 P에 대해서 자취를 알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를 x, y라고 두겠지. 근데 얘네 사이의 거리가 3으로 일정하대 라는 걸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 AP의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쓰고, 얘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쓰면 제곱하면 x 2의 제곱 더하기 y 1의 제곱은 9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한 정점 A와 동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주면 그건 무슨 방정식이라고 봐야 돼?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뭐라고 해석했어? 0,0과 A,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해석을 했지. 근데 이거 말고 이제는 만약에 A-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은 4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할 거야? A, B와 2,1의 거리가 항상 2다. 그치.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4 위의 점 A, B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원으로도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 다음 두 번째,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 저게 무슨 소리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 뭐랑 뭐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뭐 시가 내신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 생각할 수 있지. 네. 그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a 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P 대 P가 M 대 N이다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의 대표적인 점들을 누굴 생각할 수 있다고? A랑 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생각을 할 수 있고, 얘는 얘랑 얘를 지나면서 그냥 지나는 것도 아니고 얘네 둘을 지름에 양 끝으로 가는 원이 될 거야, 자취는. 됐어? 선생님 왜 그렇게 되나요? 뭐 해보면 되겠어? 여기 위에 한 점을 여기 위에 이미 한 점을 x, y라고 두고 너희 AP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정점이니까 BP 길이 구할 수 있지. 내항해보면 외항해봅해서 정리하면 그렇게 원의 방정식이 나와 라는 증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증명은 그냥 도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인데 그건 나중에 하자. 그거는 2학기 때. 그것까지 지금 해보려면 내가 2학기 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건 좀 킵해두고 어쨌든 지금은 결과만 알고 있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 앞에 있는 건 대놓고 원이라고 줘서 알아차릴 수 있어. 근데 뒤에 건 뭐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 근데 원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원으로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야. 첫 번째, 정점 A와 동점 P를 줬을 때. 두 번째,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 이러면 얘가 무슨 원이라고? A랑 B의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됐어? 그 원의 이름이 뭐라고? 아폴로니우스의 원. 됐어? 그 다음 세 번째, 두 정점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일정. 쟤는 무슨 소리야? 두 정점으로부터 한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의 크기가 30도로 일정하대. 그럼 너희 뭘 생각해야 돼? 원주각. 그렇지, 원주각. 됐어? 그래서 그 원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이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 요렇게.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주고. 됐어? 그다음 마지막 건 뭐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수직.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이래. 이렇게 수직이래. 그럼 x축 하나만 이렇게 그어도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지름. 이거 아까 9번 문제에서 본 거지? 그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원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도 원인 걸 좀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서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과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원과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어떠한 문제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리를 안 쓰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원이랑 직선이 나왔으면 항상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게 제일 중요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내가 이미 문제를 읽기도 전에 뭔가를 하나를 썼어. 그럼 뭐가 나온 거냐면 조건이 하나가 나온 거야. 또는 미지수 하나가 해결이 된 거야. 야, 그럼 문제를 읽기도 전에 미지수 하나를 해결해주면 마음이 편한 거 아니야? 단순히 그 이유로 하라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너희가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되는 시험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럼 그런 시험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너희의 긴장을 풀게 만들어줘.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계속 똑같은 거 반복 훈련시키는 것도 그런 순간을 위해서야. 안 올 것 같지? 와.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겁을 먹는 이유는 수능장에서 겪어봤어. 수능장에서, 그러니까 나도 연습량이 부족했던 거지. 연습량이 부족했으니까 이제 긴장을 한 거고, 근데 대신 그 긴장에서 탈출을 못했어. 그래서 난 너희는 그런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긴장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언가 하나 이런 무기가 있으면 긴장을 확실하게 풀어줘.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덕분에 다음 시험은 잘 받겠지. 어찌됐든. 그래서 원과 직선이 나오면 항상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항상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구별을 해줄 거야. 그냥 단순히 직선이라 그러면 너희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구별이 되어지는 것들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나는 항상 이렇게 구별을 해줘. 원이랑 직선 얘기가 나오면 딱 두 개야.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물론 만나지 않는 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얘들아, 이러한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할선이라고 불러. 이러한 선의 이름을 접선이라고 부르고. 할선의 특징은 뭐야? 원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접선? 2개의 점. 접선은 뭐야? 원과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리고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고? 접점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접선은 어떠한 도형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야? 아니야. 그거 어디서 깼어? 수투에서 깼지? 이거 접선이야? 네. 근데 이게 한 점에서 만나? 아니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스치듯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건 원에서의 접선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상황에서의 모든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 원에서의 접선만. 됐어?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접선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할선 얘기부터 합시다. 할선이 원이랑 만나서 누굴 만들어? 그래, 아니 좀 크게 얘기해줘. 하지 말고 현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현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무슨 짓을 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이은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점은 할선 위에 한 점이지. 근데 할선 위에 한 점이 우연히 원 위에 점이기도 했을 뿐이지. 네. 근데 할선 위에 한 점이 원 밖에서 주어지면 어떡해? 고민하지 말고 잊고 여기서 또 뭘 써줘?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줘. 얘들아,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이 같이 나오는 상황도 분명히 나오겠지. 그럴 땐 얘가 누구를 공유하고 있어? 높이를 공유하고 있지. 높이 공유하고 있을 때 우리 저번에도 뭐 한 번 썼는데 쌍피타. 와씨 미쳤네. 도환이가 확실히 이렇게 문법이 잘 돼. 저걸 봤어.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쌍피타 같은 것도 한 번씩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타당하잖아. 그러니까 할선 위에 한 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연결. 그러니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원이 나오면 직각삼각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아무렇게나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야. 특정한 점들이랑 연결했을 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 수선의 발들을 잘 내려야겠지? 됐어? 그럼 접선에서도 마찬가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뭘 이어줘? 이렇게 이어주면 그 접선과 요 선은 항상 뭐인 거야? 수직인 거지? 됐어?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도 쓸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도 뭐 해줘? 접점 얘기 말고 여기 접선 위에 이미 한 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여기서 못 써주겠어.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겠지? 이게 우선이야. 됐어? 유성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지 그냥.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뭐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구해낸다. 또는 한 번은 쓸 거다 라고 생각을 해놓고 뭐야? 접선이든 할선이든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해? 원의 중심에는 거기다가 수선해만 내리고 무슨 삼각형 만들어? 직각삼각형 만들고 피타고라스까지 생각을 해놓고 문제를 시작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접선은 뭐 접선의 방정식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거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냥 방금 뭐 얘기한 그런 것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뭐 그냥 잘 읽어봐. 뭐 현중에서 가장 긴 년은 지름이다 뭐 그런 거는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 거 정도고. 됐어? 그다음 원과 직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조금 중요한 거. 아 이것도 우리가 대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아무튼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난다 안 만난다에 대한 얘기지. 근데 한 별장 안 돼. 네. 왜까 응. 그리고 너네도 좀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서로 깨워주고 해. 그 오늘 왜 이렇게 흩어져 있어 셋이. 아무튼 원과 직선 사이 위치 관계라는 건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지. 근데 만나는 얘기는 여기서 다 했어 안 했어? 여기서 다 했지? 그럼 이제 안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만 조금 해볼게. 안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랑 안 만나.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 여기 위에 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그때는 뭘 해주면 돼?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여기서 반지름을 더했을 때가 최대, 반지름을 뺐을 때가 최소겠지.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서 A랑 B를 고정을 시켜도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겠대. 여기 원이 한 점을 P라고 두고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결국 밑변 길이는 결정이 된 거니까 뭐 P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제 꼭 직선만 그게 해당이 돼? 아니 여기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이렇게 있어도 여기 위에 한 점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중심 사이의 거리고 반지름을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되지. 됐어? 그럼 아무튼 만나든 만나지 않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은 정해져 있지. 만나는 상황에선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만나지 않는 상황에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놓고. 됐어? 그럼 이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해? 반지름의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누굴 비교를 해? 반지름의 길이. 그치, 반지름을 비교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뭐랑 비교를 해? 지름의 길이.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써놨지. 왜 판별식은 작게 써놨어? 중요하지 않아서. 판별식은 원의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원의 방정식을 넘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울 거야. 말은 멋있지. 근데 우리 2차 곡선 벌써 2개째 배우고 있는 거야. 2차 함수. 그렇지, 2차 함수랑 4차 함수. 4차 함수 2차인데 이 새끼야. 나비. 2차 방정식. 아니 2차 곡선 2개밖에 안 배웠다고. 2차. 2차 함수랑 원. 아. 근데 그거 말고 이제 2차 곡선들이 많이 나와. 그럼 그 2차 곡선들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판별식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쓰려고 하는 건데 요 원의 방정식 단어에서 판별식이 유리한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어. 그 나중에 내가 풀릴 거야. 정성 연습 문제에 딱 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 말고는 그럼 그 문제 외우면 돼 그냥. 그럼 그 문제 말고는 우리가 항상 못 쓰면 돼. 원이랑 직선 얘기가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걔랑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게 전부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이랑 직선 나오면 항상 뭐부터 구한다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부터 구하고 그걸 어떻게 쓰지? 이런 것만 고민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원이 만나든 안 만나든 어쨌든 그리고 뭐 판별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까지. 그리고 그 밑에 두 원과 원 사이에 뭐 위치 관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이랑 원이 안 만나지. 안 만나는 건 뭘 가지고 표현을 할까? 뭐 만나든 안 만나든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 또는 차 가지고 판단을 하면 돼. 바깥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합 가지고 판단을 하고 안쪽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차 가지고 판단을 하고 반지름의 차 가지고 뭐 근데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안 나와. 문제에서 나오는 그림은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이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 이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와 같다. 이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냥 구하세요 정도야. 오케이? 그래서 뭐 얘도 그냥 넘어가고 갈게. 이 다음에 뭐가 나오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거 나오나? 그러네. 네, 어찌됐든 요 얘기를 꺼낸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두 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거든? 두 원이 이렇게 돼 있을 때거든? 그럼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뭐 할 거냐면 교점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도형이 궁금해. 그럼 그건 직선대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 그치, X 아니야.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일반형을 써. 피타고라스 일반형 쓰고 피타고라스 아니야 아직. K 써서 이렇게 항등식 뭐 항등식 이렇게 K를 써서 표현을 해. 그러면 이제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정도로 부를 거야. 왜 도형이라고 부르냐면 얘가 원일 때도 있고 직선일 때도 있어서 그래. K 값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사라지지. 그럼 그때는 뭐야? 직선인 거고 그 나머지 상황에서는 원인 거지. 됐어?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묻는 건 그냥 이 정도야.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가장 작은 원은 뭐야? 요 길이가 뭐일 때야? 지름일 때지.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직선인 거야. 그래서 요 직선은 이름이 따로 있어. 뭐게? 공통현의 방정식. 됐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애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원도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굳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두 원을 뺐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리고 두 원을 빼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고 여기서 할 건 많지? 너희한테 기본적으로 묻는 게 뭐겠어 항상? 이 공통연의 길이겠지? 공통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저 중점이랑 딱딱 이어가지고 피타고라스 그래. 중심이랑 딱딱 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이 상황에서 그림 하나 더 알면 좋을 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는 뭐야? 수직이겠지? 그치, 뭐 여기서 쌍피타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직선, 공통연의 방정식. 그리고 공통연의 방정식 어쨌든 원이랑 직선이 보이니까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떻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 정도까지만 머리에 넣어놓으면 돼. 그래서 그리고 아마 뒤에 접선의 방정식 저게 오늘 원파트의 마지막 내용이 왜 아니냐. 마음 급해지면 안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 개념이 8페이지니? 네. 아니야 글씨가 크잖아. 글씨가 크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그래 너네 한 번 한 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앞에를 그냥 훑듯이 한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야 이제.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 공식에 대한 얘기야.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 말고도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공식을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 원리만 활용을 할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공식을 외울 건데 여기가 0,0이고 여기 위에 임의한 점 x1, y1이 있어.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아이고 반지름을 안 줬네. 얘 반지름 r이야. x1, x 그럼 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지.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돼. 오케이? 이 정도는 외워.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는 예시를 통해서 한 번만 봅시다.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어. 여기 위에 좀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에 따르면 2x 더하기 y는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봐봐. 중심 원점이었어. 여기 위에 좀 2,1이 있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이지. 네. 그럼 나 이 직선에 대해서 무슨 정보 아니? 수직. 반지. 뭐? 진화는 정. 진화는 정. 아니 너무 앞서가서 생각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그렇게 깊게 하지 않는다니까. 눈앞에 것만 대답하면 돼. 이렇게 쓰지. 그럼 난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해야 될 짓이 뭐라고 그랬어? 원의 중심이랑 여기랑 있고 이렇게 수직 표시. 그럼 수직 표시를 해야 수직인 걸 이용하게끔 보이지. 그럼 이거 기울기 몇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얘랑 똑같지.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는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나아.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빠른데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상황에서는 어쨌든 지나는 한 점은 주어지지. 근데 원의 중심이랑 기울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요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지.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일단 그림으로 그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고 너네가 아는 정보를 표시를 해. 아는 정보를 표시를 하고 뭐가 필요한지 체크를 해. 그럼 그걸 내가 필요한 게 문제 속에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됐어? 이걸 내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거야. 그림을 그렸더니 그림을 그리고 이걸 구해야 된다고 봤더니 나는 요 한 점을 알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게 기울기야. 그럼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지 보니까 수직인 조건을 이용하면 돼. 이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그을 거야. 예를 들면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기울기가 m인 접선이 몇 개가 그어져? 똑같은 접선이 두 개가 이렇게 그어지지? 두 개가 그어지고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이으면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을 지날 거고 얘네들은 반지름으로서 같게 될 거고. 됐어?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그랬을 때 얘가 0,0이고 아무튼 요 원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몇 개가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공식이 어떻게 되겠어? 모르지 너네? 잠깐만 공식을 헷갈리는 건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고 간단하지? 아니야 우리 그래도 대답 나름 잘하고 있었어. 괜찮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예를 들면 기울기가 3인 게 주어져 있다라고 쳐봐. 얘는 반지름 뭐 4 이렇게 해볼게. 기울기가 3이다가 주어져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뭘 세우겠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은 y는 3x 플러스 k 이렇게 세우겠지.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얘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쓰겠지 이번에는. 왜? 기울기 가지고 아까 저것처럼 뭐 한 점 알아서 기울기를 새롭게 구해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모르는 건 한 점뿐이잖아.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뭘 쓴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k값이 몇 개가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올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 공식은 어떻게 쓰는 거라고? 일단은 y는 몇 x 플러스 k 이렇게 써놓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를 쓰면 되고 이 공식은 외우면 유리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얘도 이제 나중에 기하 때문에 그래. 이 공식 두 개가 기하에서 여러 가지 2차 곡선들을 배워. 그럼 거기서도 접선의 방정식 공식들이 있겠지. 걔네를 외울 때 도움이 돼. 생긴 게 비슷해. 승진이랑 우리처럼. 쟤 이제 렌즈 끼고 다니겠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가서 외워야 돼서 조금 그런 거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형태를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알겠지? 안 나올래?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스트레칭. 그래서 아무튼 형태를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형태를 외우고 형태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얘네들을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됐어? 네. 그 사실 이제 여기도 얘기 못한 몇 개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뭐 나중에 선생님 왜 저희 이런 거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 건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저건 권투가 아니라 템포 아니야? 조혜련 아줌마 하려고. 귀엽다. 보니까 그거? 알아요. 너무 좋아.
넌 복컸었어? 입이 안 움직였는데? 뭘 그렇지 배신기지. 얘들아 이렇게 있어.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여기도 접하는 선 여기도 접하는 선을 공통접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저거 오늘 내일 했을 때 국어 문제 아닌가요? 맞아. 잘했어. 그래서 이게 보이면 우리가 어쨌든 접선이니까 항상 뭘 해줘? 원의 중심 접점, 원의 중심 접점, 수선의 발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줘. 그럼 너희 눈에 뭐가 보이니? 닮은. 오, 닮은 비는 1대1. 1대인 건 어떻게 알아? 반지름 길이지. 1대1이라고. 여기 2고 여기 3인데? 그럼 2대 3.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비가 닮음이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공통접선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된다는 거야? 닮음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접선이 저렇게만 그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도 그어질 수 있냐면 반대로. 흰 거 어딨냐? 아, 근데 이거 썼구나. 이렇게도 그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럼 이 상황에서도 뭘 해줘? 원의 중심, 접점, 원의 중심, 접점, 수선의 발. 사이의 거리가 닮은. 약간 비율이 아니. 개브레시. 그럼 이렇게 그으면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 요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도 지금 닮음인 게 보이지? 얘네들도 닮음비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 됐어? 그럼 만약에 너희한테 요 점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들의 몇 대면 내분점을 구하면 돼? 3대2 해본장. 그럼 여기는 내분점이야 몇 분점이야? 내분점. 내분점 구하면 되지?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닮음비다라는 사실 이걸 그었을 때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는 뭐도 나와 있냐면 너희한테 여기 접선의 길이 구하는 것도 나와 있거든? 이거 중3 때 한 거야. 얘들아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하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접선의 길이라 그러면 요 길이 어떻게 구해? 거리죠. 얘 연장하고 얘 연장해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하지? 그 내용이 담겨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얘는 지금 요 두 선의 이름은 공통 외접선이야. 여기는 원과 원의 내부에 그려졌다고 그래서 공통 내접선이 될 거고 근데 요거 명칭 정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찌됐든 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닮음, 그치? 닮음. 그래서 뭐 유치하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어. 얘들아 공통 외접선 몇 개? 두 개. 이게 공통 내접선 몇 개? 두 개. 네 개. 한 개지. 공통 내접선 몇 개? 한 개. 아, 두 개. 공통 내접선 몇 개? 아, 한 개. 두 개. 공통 내접선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에서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뭐 하나 얘기하려다 까먹었다. 9번. 이거 하나만 얘기하자. 아니 9번 아니고. 여기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려다 까먹었냐면 그거 까먹으면 뇌세포가 사멸한다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가 그어져? 두 개가 그어지지. 두 개가 그어지는데 때로는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야. 무슨 소리냐면 한 접선이 x는 t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 그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y는 mx 저렇게 든 건 함수지. 그렇기 때문에 요 기울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이때는 m 값이 몇 개가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나오는 순간 이 상황이구나.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 뭐 그 정도는. 와 씨 내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닌데. 또 마마리. 근데 너네는 잘 버텼어. 너네는 잘 버텼어. 근데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서 문제야. 근데 얘들아 처음에 몇 문제만 견디면 개 쉬워. 좀만 견뎌봐. 처음에 몇 문제만 견디면 개 쉬워 개.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A랑 B랑 고정된 점이 있지. 두 정점이 있고 P가 이렇게 있을 때 A, P, B가 몇이래? 45도래. 그럼 얘는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있을 거지. 그럼 이때 이 원의 중심이 C인데 이때 요각이 몇 도야? 90도. 90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됐어? 이런 상황인데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뭘 묻냐면 AB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는데 이 C가 몇 개가 생긴다라는 거야.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이 C를 구하고 0,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점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면 한 요점 이렇게 있다 치고 5,3이면 요점 이렇게 있다 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원의 중심이 요쯤 이렇게 있겠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네 이렇게 90도 만들어지는 지점, 이렇게 90도가 만들어지는 지점, 여기랑 여기가 C1이랑 C2가 되겠지. 그럼 얘랑 어디 사이의 거리를 재자고? 원점 사이의 거리를 쟀을 때 최소인 지점은 어디겠어? C1이겠지? 그럼 나한테 이제 C1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보기에 이거 무슨 사각형이니? 정사각형. 그렇지? 정사각형이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냐면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다라는 사실, 요점의 좌표가 5,3이다라는 사실. 이렇게 됐지? 그럼 저 C의 좌표들은 어떻게 구해? 우리가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뭘 알고 있어? 현을 알고 있지. 그럼 원의 중심은 현의 어디 위에 있어?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겠지. 됐어? 그럼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어. 그럼 이거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있지. 그럼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얘들아 사실 우리가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나?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한 변 길이도 구할 수 있네. 그럼 어떤 직선이 나오면 그 직선 위에 뭐 A, 뭐식 이렇게 두면은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쓰면은 나오겠지.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도 가필들을 한번 쓸 거야. 왜냐면 여기서 수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점을 기준으로 x축에 평행하게 한번,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한번. 됐어?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 여기서 수선의 발 하면은 지금 요 삼각형이랑 뭐겠어 당연히? 합동일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렇게 되면 여기가 5,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요점의 좌표는 중점 이용하면 몇 컴마 몇이야? 3,2. 여우 3,2, 2, 아니고?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그럼 요 길이 얼마니? 마이너스 6이죠? 네. 요 길이 얼마니? 3이죠? 그럼 요 길이 얼마죠? 6이죠? 요 길이 얼마죠? 3이죠? 그럼 이제 6, 3 옮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4, 0. 오케이. 끝. 됐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 위에 임의한 점 A, 뭐시기 그렇게 두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이런 식으로 구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됐어? 얘들아 이거는 보일 때마다 얘기를 할 건데 어느 순간 쓰는 거야 항상. 이렇게 수직이 보였을 때 X축, Y축 이렇게 긋고 필요한 점들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뭘 찾는 거야? 합동 또는 닮음을 찾는 거야. 됐어? 그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 얘들아 이거는 아직 풀이가 퍼지지가 않았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슬슬 퍼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훨씬 전부터 썼는데 닮으세요? 진짜요? 이거 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거의 없어. 근데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냈겠어? 풀이하면서 계산하기가 싫어서. 멋있는.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쇼츠를 보면은 그래도 수학하는 사람들 영상이 좀 뜰 거 아니야? 왜 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고3 강사 선생님이 이거를 언급을 하는데 가필드 이름은 얘기 못 하시더라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닮음 또는 합동을 찾으래. 그걸 이제야 쓰고 계셔. 신고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가필드로 명명하고 이 상황에서 계속 쓰는 거 연습을 해야 돼. 네.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해. 압도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너희 생각해봐. 내가 아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A로 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방정식 풀어야 되면 그건 귀찮지. 여기 내가 방정식을 어딜 풀었니? 하나도 어딜 풀었어. 우리 십자가. 새끼야 방정식이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지금. 십자가 긋고. 십자가 그으면 방정식 푼 거야? 그거 좀 곤란한데? 맞죠. 유리. 아휴. 나 2번. 얘들아 2번 같은 거 이제 보자마자 뭐부터 캐치해야 돼? 외심. 아이고 씨. 뭐부터 캐치해야 돼? 외심. 외저번에 두 직선 L1과 L2. 그 좀 이렇게 정상적인 애들이 대답을 좀 해주겠니? 그렇지 수직. 아 잘한다. 잘한다. 얘네들이 이제 수직이고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여기가 2,0 아니다 4,0이네?
0,0이 될 거고 여기가 0,-2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너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수직. 원 일단 생각할 수 있지? 그럼 그 다음 점 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래. 아 여기 ABC를 써놔야 되겠구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삼각형 PBC의 넓이는 ABC의 넓이의 3배래. 그럼 ABC의 넓이의 3배라는 거는 결국 높이가 몇 배라는 거야? BC는 고정이니까 높이가 몇 배라는 거야? 넓이가 3배라는 건. 넓이가 3배라는 건 높이가 몇 배라는 거야? 3배라는 거지? 그래 내가 길이가 안 맞지만 대충 이렇게 그릴게. 여기가 y는 몇이 그려져야 돼? -6이 그려지고 여기에 y는 6이 그려지면 여기 위에 임의한 점 p가 있다라는 건데 p가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그러면 1사분면에 있대. 그래서 p가 요쯤 있는 거야. 됐어? 아까 원래 더 높이 있어야 되는 건 알지? 원래 저기 그 한참 더 높이 있어야 돼. 3배 여기 요만큼이 2니까 이만큼 이렇게 해서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줬다 그러면 나 혼나.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은 P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게중심 얘기가 나오네. 잘 생각해봐. 얘는 X좌표는 모르는데 Y좌표는 6이지. 야 그럼 얘네 셋의 무게중심의 Y좌표는 얼마야? 더하고 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0, 0, 6 더하고 3으로 나누면 0, 6, 2. 그치 Y는 2지. 그래서 Q 시끄러워. 그래서 Q가 여기 어딘가에 B, 2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소리겠지. 네.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됐어?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여기가 0,-2야. 원을 그렸어. 그럼 여기는 몇이야? 0,2. 0,2지. 네. 그러면은 원을 그렸어. 요 점은 몇 컴마일까? 난 3,2라고 쓸 거야. 왜? 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얘들아 봐봐. 요 세 점을 지난 어떤 원이 있지? 그럼 요 점도 그 원 위의 점일 수밖에 없지 지금. 그럼 그때 원 위의 점인데 생각을 해봐.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이겠지. 그럼 얘네 둘이 지름이잖아. 그럼 얘네 둘 x좌표 합치면 얼마야? 3. 그럼 얘네 둘도 x좌표 합치면 얼마여야 돼? 3. 그래서 여기가 3,2야. 됐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여기가 3,2면 우리 A랑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얼마야? 6이네. 그래서 얘가 6,6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캐치를 할 수 있다 정도까지. 굳이 원의 방정식 그릴 필요 없이. 얘들아 3번 봐봐. 채민아 좀만 버텨. 안돼. 얘들아 3번 봐봐. 3번 쉬워. 얘들아 3번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구할 수 있어 없어? 그거 구하고 K값 구하려면 뭐 하면 돼? K. 연립방정.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얘들아 무조건 연립하지 말고 이제 뭐 생각하자고. 원이랑 직선 나오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어떻다 그거 생각하자고. 네. 다음 4번 알아 몰라? 알아요. 4번 무슨 얘기야? 세대가 구하라고. 아 좋다. 5,12와 A, B에 대하여 선분 AB의 길이가 3이래. 아, 그러니까 그 아까 해가지고 딱 원을 하기씩 만드는 그 내용 맞죠? 그래 원 중심이 A 5,12인 집인 그 12고 반지름이 3인 그런 원. 반지름이 3인 원 위에 점 A, B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한 거지. 그럼 그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뭐 구하라는 거야? 0,0과 A, B 사이의 거리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0과 A, B 사이의 거리의 제곱. 근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이런 상황인 거야. 원이 이렇게 있지. 원이 이렇게 있고 원밖에 한 점 0,0이 있어. 그럼 얘랑 여기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 원의 중심과 얘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준 게 최대, 빼준 게 최소. 그럼 요 길이가 지금 13이니까 반지름 더하면 얼마야? 3이지. 그러니까 16제곱. 그래도 아까 16제곱하면 256이잖아. 그래서 아까 256이 답이라 그래서 아 놀랐는데 250이라며. 나도 260. 250은 택도 없고. 이때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야? 얘가 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나면, 그리고 또 얘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면 그게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나의 의도는 그거지. 계속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문제에 껴놓고 있는 거. 그다음 넘겨봐 5번. 아 쉽다. 얘들아 5번 문제 좀 읽고 있어봐. 얘들아 거기 밑에 코멘트부터 읽어봐. 아폴로니스의 원. 그리고 문제 다시 읽어봐. 이게 왜 아폴로니우스의 원인지 생각해봐. 왜? 아, 오. 네 문점과 네 문점을 A5 대 5. 봐봐. 얘들아 여기 두 정점이고 얘는 동점이지. 네. 그치? 두 정점, 동점 사이 거리의 비가 일정하대. 거리의 비가 일정한 건 어떻게 알아? 얘가 각이 2등분이 되었는데 여기가 5지. 그럼 너희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여기 길이가 2대 3이거든? 그럼 여기도 2대 3이야. 그러니까 결국 AC 대 BC가 2대 3으로 비율이 일정하다. 요 얘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C의 저치는 뭐겠어? A랑 B 2대 3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 됐어? 됐어? 네.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C의 저치를 원이라고 구했어. 원이라고 구하고 AB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 두 개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각의 이등분선이 또 나왔잖아. 내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으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부터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거리비가 나왔으면 이제 우리 뭘 생각을 해줘야 돼? 거리비가 나왔을 때 자취 문제가 나오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좀 생각을 해달라. 됐어? 네. 아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좀만 버텨. 쉬는 시간. 제발 쉬는 시간 없어. 쉬는 시간 나 이거 10번까지 다 하기 전에는 없어 얘들아. 제가 2분만 쉬면. 에바야. 2분? 아니 2분 전에 아니 얘들아 6번 어떻게 해야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 점중 제2사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6번 x축 y축에 2차 곡선. 동시에 접하니까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위에 있는데 어디 위에도 있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도 있대. 그럼 얘네들 뭐 하자고? 연립하는데 이사분면 위에 있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랑만 연립하면 되겠지? 이사분면이라 그러니까. 아 오케이. 7번 위인데? 아 얘들아 7번 잘 들어? 아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아 근데 이런 게 별게 아니라고 얘들아. 아니 이것도 있어. 아니 개 쉬워. 봐봐. 원 이렇게 있어. 원 이렇게 있어. 네. 이렇게 있어.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래?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래? 2인 직선이래. 그럼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a인가? 여기가 b네. 여기가 b고 여기가 a래.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원의 반지름까지 나와 있거든. 그럼 직선에서 지금 내가 k 값을 구하고 싶네. 구할 수 있으면 그럼 뭐 생각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뭐 구해야 되겠지? 그럼 그거랑 내가 아는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보자고. 내가 이 길이는 아직 모르는데 내가 식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길이 반지름인 거 알아 몰라? 루트 10인 거 알지? 근데 내가 보니까 AB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그럼 이 길이도 얼마인 걸 알아? 루트 5인 걸 알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네. 그럼 뭐 하면 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다. 쓰면 K 값 나와 안 나와? 그럼 K 값이 나왔어. K 값이 나왔으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나? 원이랑 직선이랑 연립하면 구할 수 있지.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동안 요 지점 구할 수 있나? 네. 그럼 얘를 x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구했으면 여기에 무슨 좌표를 알아? y 좌표를 알지.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아니까 x 좌표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그냥 끝이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 점의 좌표잖아. 오케이. 끝.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결국?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선의 발 내려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지. 그럼 그 뒤로는 너무 쉬운 거잖아 이런 작업들은. 됐어? 네. 다음 또 쉬운 문제. 원은 어려운 문제가 없어. 원의 방정식은 어려운 문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뭐가 주어져 있어? 지나는 한 점이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쓸 수 있고, 나는 이제 n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n값을 구하고 싶으면 뭐라고 써? 당연히 원의 중심과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고 뭔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싶겠지. 근데 보면 일단 원위의 점이랑 한번 연결을 해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야 될 것 같고 또 어디랑도 연결을 해? 원 밖에 한 점이랑도 연결을 해서 여기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길이가 3이라고 주어져 있지. 됐어? 그럼 이거는 피타 쓰면 요 길이는 얼마야? 누가 봐도 5지? 근데 내가 요만큼 길이도 알아 몰라 반지름이라서? 알아요. 루트 10인 걸 안 해? 요만큼 길이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서 뭐 쓰면 돼 여기서? 쌍피타 써주면 되지? 10 마이너스 x제곱은 25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제곱. 이러면 x값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이러면 x값 나오겠지? 여기서 쌍피타 쓰는 거야. 요삼각형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이 얘의 제곱이지? 그 다음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 길이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쌍피타 쓰면 x값이 나오지. 그럼 x값이 나오면 이제 요 길이 다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요 길이 나오면 뭐 쓰면 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쓰면 n값 나오겠지. 됐어? 왜? 그러니까 얘들아 일단은 직선이 나오면은 그 직선에 대해서 내가 아는 정보를 이렇게 작성을 하든 얘는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 거고 얘는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진 거지. 그럼 이제 결국 남은 미지수 하나는 항상 뭐 가지고 얻어내는 거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얻어내는 건데 내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면 그냥 바로 쓰면 되는데 지금 요 상황이랑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둘 다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작업들이 조금 들어갔던 것 뿐이야. 얘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지만 얘는 조금 어려운 작업이지. 됐어? 근데 어찌됐든 직각삼각형 만들었으니까 당연하게끔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자 라는 얘기고 얘들아 나머지 두 개 개쉬워. 진짜 개쉬워. 아니 쉬워 진짜 쉬워. 이렇게 쉬운 문제 처음 봤어. 아 그래 너무 큰데? 자 얘들아 이렇게 돼있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원의 중심 접점 원의 중심 접점 기회로 가지고 수선의 발 이렇게 이었지. 그러니까 문제 그림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7,2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에 좌표가 0,1이라고 주어져 있고 내가 여기를 a,0이라고 할게. x축의 점이니까 문제 없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닮으면 쓸 건데 반지름 길이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2대 1이라는 건 여기가 무슨 점이라는 거야? 2대 1, 아 얘들아 중점 2대 1이라는 중점이니까 6이 6이 같은 거잖아. 그럼 중점이면은 a 값이 몇인 거야? 7, b 값은 1 이렇게. a 값 b 값이 구해졌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남았어? c가 뭐야 근데? 기울기의 곱이지. 야, 그럼 봐봐. 어쨌든 지금 요직선이든 내가 뭘 알아 이제? 지나는 한 점을 알지. 지나는 한 점을 알지. 그러니까 직선 어떻게 세우면 돼? y는 m x-7 이렇게 세우면 되지. 그럼 얘랑 접하니까 얘랑 0, 몇 사이의 거리가? 0,1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얼마니? 루트 5? 루트 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건 내가 계산 한번 할게. 그러니까 mx-y 마이너스 7m은 0과 0,1 사이의 거리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루트 씌우고 분해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m 얘가 루트 5다. 넘기고 계산하면 49 m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4m 더하기 1 얘들아 칠판 봐. 풀기 하지마. 이거 그냥 내가 그냥 계산하는 건데 풀기 왜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온 거야? 2차 방정식. 여기서도 생각을 해야 돼. m에 대한 왜 2차 방정식이 나왔겠어? 얘들아 왜 2차 방정식이 나왔겠어? 접선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기울기가 2개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이 나온 거야? 그럼 그때 2개의 기울기의 곱 구하라 그랬으면 그냥 여기서 뭐 하면 돼? 근각의 저의 관계 쓰면 끝이지?
4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하라는데 몇 배가 되어 있어? 11배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자는 거야. 네. m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두 개의 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밖에 없다 까지 연결이 돼야 돼. 네. 얘들아 조금 버텨봐. 네. 파이팅. 승자 몇 분 남았어? 2분 남았는데. 아,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 오케이. 좀 즐거워지. 에너지가 알겠어. 이유기부터 보시고. 자 얘들아 얘가 이러한 직선이야. 그럼 내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런 직선을 그려볼게. 근데 얘는 내가 x-2y는 0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 원의 중심 지나는 애가 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어서 어디를 지나야 돼? 0,0을 지날 수밖에 없지.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두 개 가지고 뭘 할 수 있게? 반지름.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니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니까? 반지름이 되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루트 5분의 절대값 얘네들의 차이 5. 그래서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야? 5, 그렇죠. 루트 5. 이렇게. 자 그럼 반지름 구해놨어. 그럼 그때 여기에 0,0이 있고 얘가 무슨 삼각형이래? 정상각형.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래. 그럼 그때 여기가 여기에 좌표를 내가 b,2b라고 줄게. 아닌가? 2b,b인가? 잠깐 여기가 a,b니까 a는 2b,b네. 이렇게 둘 수 있지? 아 여기 a,b라고 주어져 있어서 내가 분수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여기가 0,0이잖아? 여기가 0,0이잖아? 근데 내가 이 길이가 얼마인 걸 알아? 그렇죠. 루트 5인 걸 아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야? 정삼각형이니까 루트 15겠지?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5다 쓰면 A값 B값 나와 안 나와? 그치 B값 나오면 뭐 끝났지. 끝. 뭐 얘는 뭐 별거 없어. 그냥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고 여기 가운데 이제 얘네랑 평행하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이 될 거다. 그냥 보내고 끝. 여기까지. 남은 시간 놀아. 거의 반쯤 갔었어. 할 거라고.